거창한 주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윤영관 장관님 기조 발표는 읽어본 것 같은데요. 유월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균형 있고 여보세요. 적절하게 문제를 잘 제기하는 겁니다. 특히 기조 부분 말씀까지 또 급진적 도움이 접근적 접근한 통일의 방향. 사실 통일 외교가 지금 자주 거론되고 통일 담론이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건 급진 통일,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우리의 프로액티브한 어떤 급격한 통일 추구 이런 것보다도 한반도 주변 정세 또 북한의 지금 내부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이런 전개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 하느냐 이 때문에 아마 이 통일 담론이 요즘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는 분단 관리 정책을 했고 정부에서 통일 외교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해온 저희 외교의 상당 부분이 점진적인 단계적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이질감을 해소하고 하나의 체제 전율 통일한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나 또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공동체, 평화공동, 경제공동, 민족공동체, 이런 정권이 다 그게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오던 우리의 그런 북한의 변화 노력, 우리 외교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되 이제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우리 앞에 저 지평선에 좀 얼룩거리고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데서 우리 통일 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윤 교수님이 제기하신 기조 전반적으로 아주 공감합니다. 또 우리 유호율 교수님께서는 그 기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다루기에 대한 또 질문하시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그런 기조의 틀 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이런 보완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중국의 중요성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립 자카리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Rise of West에서 지난 500년간 Rise of United States, 이제 Rise of the West 아마 중국의 부상. 이것은 변하지 앞으로 계속될 역사적인 큰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 노력에 있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위상이 커가고 따라서 동북아나 특히 한반도의 영향력이 점차 급격하게 커가고 있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가 우리 통일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물론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북한의 변화 유도, 개혁 개방, 중국식 모델을 따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말씀드린 갑작스러운 급격한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인게이지를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주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런 처리 과정에서 보면 제가 그동안에 한중 수교의 여러 가지 관계가 발전하고 전략적인 협조 관계 이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굉장히 중국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그런 사태에 대항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도 했습니다만 상당한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웨이크업 콜이었다. 중국의 협조를 take it for granted 할 수 없는 그런 사실 다시 한 번 더 우리한테 환기시켜 준 게 아닌가. 중국은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시장 경제나 잘 아시는 대로 개혁 개방해서 이런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의 모노폴리 오브 파워, 일당 독재, 저희하고는 전혀 체제가 다른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간헐적으로 정치 개혁 얘기도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아직은 그런 시기가 멀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인데 그런 중국의 체제라든가 노선에 비추어서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접경한 지역에 전혀 다른 체제가 오는 건 아마 자기들 전략적 인터레스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의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하고 또 천안함 연평도 이런 도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감싸고 두둔하고 또 더 북한과의 전략적 결속이라 그럴까, 정상 레벨에서 서로 북한의 내부 문제에 관한 소통도 더 강화한다는 이런 합의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중국이 관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지금부터 생각하는 그런 조짐을 보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국과 저희가 보다 더 고위 레벨에서 전략적인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가질 수 있도록 심도 높게 북한 문제를 놓고 또 한반도 장래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전략 대화, 그동안 뭐 차관급 이런 데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장관회담도 그렇고 그런 한반도의 장래 북한 문제에 관해서 솔직하게 서로의 속내를 터놓는 이런 대화는 아직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위 레벨에서의 전략적인 대화 체제 이거를 조속히 좀 있다면 활성화하고 없다면 새로 추진을 해서 서로의 한반도의 장래 또 북한의 장래에 관한 전략적인 이해 추구하는 비전이 이런 거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테이블에 놓고 뜻이 다르면 다른 대로 또 같은 부모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같은 부모를 넓혀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역시 영향력 있는 중국 공산당 당과의 교류, 우리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뭡니까 우리의 국내 여러 가지 민간이나 또 영향이 있는 정당 이렇게 활용을 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층과의 교류라든가 대화를 강화해야 이렇게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최근에 청두라는 지방에 무슨 포럼이 있어서 좀 참여하고 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소위 시빌 소사이어티, NGO라든가 청년, 학생 이런데 사회 문제에 관한 관여나 의견 개진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중 간에 이런 non-state actor, 비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엔티티들이 서로 교류하고 다양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활성화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좀 지원하고 하는 것은 한중 관계의 전략적 협조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윤 장관님 말씀하신 한미 동맹의 중요성 또 이를 축으로 해서 한중 관계 나가 있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미 동맹 아까 유 교수님께서는 미국이 과연 우리 한반도에 통일 문제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그것도 좀 우리가 분석해보고 잘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최소한 통일 문제에 관한 우리는 미국의 지지와 협조는 당연한 것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중 관계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이런데 부침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현재의 아주 고도의 견고한 한미 동맹 관계, 가치 동맹,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 존중 이런 게 비추어서 미국은 우리의 확고한 지원자다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삼고 나머지 이제 중국도 설득하고 일본, 러시아의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영향력 행사도 부탁하고 그게 결과 나중에 비용 계산을 하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미 동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참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제는 우리 주변 환경의 변화라든가 또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든가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맞추어서 몇 가지 좀 더 호혜적으로 현안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이런 노력이 상호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 또 미사일 각서 지금 북한은 노동 미사일, 스카드 미사일 해서 좀 핵무기도 있고 엄청나게 실전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이 세계 국력 13위, UN 분담금 11위 이런 큰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력 차원에서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300kg, 500kg의 페이로드에 묶어 놓는 것은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성숙하고 호혜적인 한미관계, 미래동맹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대국적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미국도 새로운 전략적인 환경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전에 있던 그 협정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의 그런 원자력 협정의 예라든가 또 우리의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커미트먼트, 평화적 이용에 대한 커미트먼트, 여기에 대한 신뢰와 존중, 이런 차원에서도 합당한 방향으로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일본, 러시아의 역할입니다. 이건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 작년 방위 대강에서도 방위계획 대강에서도 처음 한일 간의 안보 협력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복잡한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새로운 전략적 환경, 이런 차원에서 일본과의 모든 분야에서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하는 한일 간의 결속, 나아가서는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를 한미일의 결속, 이런 것이 우리 지금 주어진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모든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포함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국방 삼각관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렇게 북한 또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하면서 한일 협력의 강화. 2, 3분 내로 요약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사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자괴감에 있던 데서 벗어나서 다시 지금 대외적인 영향력 행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자회담 과정에서 우리 대표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러시아가 뭔가 좀 기여해보겠다는 이런 열성이 대단합니다. 우리 러시아를 소외감을 주지 않고 앞으로 우리 통일 과정에서도 러시아의 건설적인 인게이지먼트,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이거 한반도 통일 과정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 해결 안 되고 통일될 수 있을지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노력에 우리가 더 좀 지혜를 모으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육자회담이 재개가 되면은 그 재개된 육자회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 대책이 뭐냐, 여기까지 한미를 포함해서 또 우리 정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다 하는 이런 각오로 임하는 전략,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급했습니다만 뺄 수 없는 게 우리 윤 장관님 얘기하신 북한의 개혁 개방, 시장 경제 도입, 이런 차원에서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문제 제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또 그동안에 그런 일부의 노력이 또 있어 왔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우리 통일 앞당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유엔 제재하에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하에 또 UEP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안보리 제재를 소위 non-compliance, 불이행하고 있는 이런 좀 국가입니다. 여기에 국제사회, 더군다나 UN 시스템 하에 있는 세계금융기구가 바로 북한을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앞에 말씀하신 정치와 안보와 경제의 분리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뜸을 들여서 서서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북한 경제 관리들을 초청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시장 경제와 관련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끝으로 북한 급변 사태 때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우리 의사에 반해 충격이 무력 개입한다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거냐. 그동안 열심히 전략 대화도 강화하고 인게이지해서 부탁 설득하고 노력했는데 중국이 끝내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후속 친중 정권을 세워가지고 사실상 통일 기회를 앗아가는 이런 상황이 온 경우도 우리가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라든가 우리 우방 동맹을 동원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정의의 편에서 국제사회, UN, 마침 우리 반기문 총장도 계십니다만 UN을 활용해서 그 힘의 공백을 중국이 개입하는 거기에 대비해서 UN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물론 안보리 이사국이니까 섣불리 안보리에서 결의 채택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유엔은 안보리가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같이 완전한 노골적인 힘의 대결이 아니라 정의의 대결 이런 이슈에 오면은 유엔 총회 대다수 회원국들의 목소리 이 중국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리비아 사태 같은 거 보면 안보리 결의 중국이 결국 기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 또 인간인 보호라는 그런 대의 이런 것을 중국이 납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엔을 우리가 적극 활동해서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여러 가지 통일 비전이라든가 남북한 간의 통일의 당위성 이런 것을 설득해 나가면 그것이 중국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유엔 외교도 통일 외교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창범 대사님 감사합니다.